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비즈니스센터의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콘텐츠 컨퍼런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본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릴 예정입니다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본 콘텐츠 산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0년 2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본의 콘텐츠 산업은 약 989.6억 달러, 하나로 약 110조 원으로 전 세계 미국, 중국에 이어 3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이 출판이며 이어 영상이 차지하고 있고 향후 전망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단 한 가지 간과한 점이 있다면 코로나19 이후 많은 산업들이 온라인화되고 있고 글로벌 OTT의 성장으로 영상이 출판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투자 역량으로 국내 드라마 영화 산업 현장에 근로 개선이 있었던 것처럼 일본도 넷플릭스의 공격적 투자로 인해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인한 제작 현장 개선으로 애니메이션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본 콘텐츠 시장 자료로 일본 디지털 콘텐츠 협회가 발표한 일본의 2020년도 콘텐츠 산업 시장 규모입니다. 전체 11조 700억엔, 하나로 120조 원 규모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우리 기준 분류로 따지면 일본의 시장은 1,800억 달러, 우리나라가 600억 달러로 약 3배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에서는 동영상이 정지와 텍스트보다 더 많은 시장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체별로 보면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가 가장 높이 나오고 있으며 패키지 시장 또한 매우 높은 편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일본 시장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전형적으로 피지컬 시장이 강한 나라로 콜렉션 문화와 기존 아날로그 감성을 중요히 여기는 것 또한 패키지 상품이 잘 팔리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콘텐츠 산업의 이해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피지컬 중시 시장으로 실물을 중요시 여기는 시장이나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 1억 3천만 인구를 가지고 있어서 내수 시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지는 현상도 없지 않으나 이로 인한 갈라파고스 현상이 콘텐츠 산업 현장에도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시장의 공략에 있어서는 협업이나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이 일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화면의 이미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뽑아봤습니다만 왼쪽 만화 작품은 2015년 단일 작가로는 가장 많이 발행된 작품으로 기네스 기록에 뽑힌 원피스 이미지고요. 일본의 만화 특성상 3개월 만화 잡지에 연재를 하면 단행본이 나오는 일본 출판 특성상 100호가 작년 9월에 돌파했는데 이를 산정해 보면 25년 동안 연재하고 있는 만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일본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 최고 사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은 없고 거의 내수용으로 판매되는 최신 스마트폰입니다. 이렇듯 세계 정세에 따르기보다 일본 국내 시장 중심으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니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일본의 갈라파고스화의 심각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일본의 인터넷 이용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만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인터넷 이용이 급증을 했습니다. 재작년,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인터넷 이용률은 더 증가했으리라 봅니다. 그중 인터넷을 이용하는 매체로는 스마트폰이 6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뒤이어 PC, 태블릿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재미난 부분은 TV와 가정용 게임기가 각각 13.5%,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아닌 피처폰 같은 핸드폰에서도 10.5%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일본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8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아이폰이 56.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수치로 점점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보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대체로 만화 시장이 매우 중요하며 만화야말로 일본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원천 소스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디지털 만화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19년도부터 인쇄 기반의 출판 만화 시장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디지털 만화는 스캔 기반의 전자 만화와 스크롤 형식의 웹툰이 디지털 만화 시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전자 만화와 웹툰이 각각 1대1 시장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내 한국 콘텐츠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본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된 TV 시리즈 연간 인기 순위를 보면 10위권 안에 총 6개 작품이 한국 작품이 랭킹되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가장 인기 있었던 한국 작품은 사랑의 불시착이며 이어 빈센조, 오징어 게임 등이 랭킹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그동안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없던 일본 중년 남성의 한국 드라마 시청으로 이끈 작품으로 현재 일본의 제4차 한류 붐의 대표 콘텐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CD가 판매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구독형 음원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많은 아티스트들의 수입원이 라이브 공연으로 의존되어 가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개최된 해외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전체 해외 아티스트 공연의 약 3분의 1 이상이 한국 아티스트의 공연이었으며 매년 700건 이상의 공연이 이루어졌고 이는 계산해 보면 하루에 2회 이상은 한국 아티스트 공연이 개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약 9분의 1로 줄더니 작년에는 3회 정도밖에 개최되지 않은 상황으로 유명 톱 마스트 외에는 온라인 공연의 특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넷플릭스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일본에서의 한국 드라마는 시민권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유료 채널인 위성방송에서 약 20개 채널 338편의 한국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으며 일본 넷플릭스에서는 예능 프로를 포함한 현재 216편의 한국 방송 콘텐츠가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앞의 수치는 신작, 구작 모두 합한 작품 타이틀 수입니다만 매주 6편의 작품을 일본에 소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일 수출액이 가장 높은 콘텐츠는 압도적으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사 중심의 콘텐츠가 아닌 관계로 한류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 K-드라마나 K-팝이 한류를 견인하고 있는 한류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은 라인으로 전 세대의 약 87%가 사용하고 있으며 연령층으로는 순위적으로 20대, 30대, 10대 순으로 비교적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 앱입니다. 라인은 우리나라 카카오톡처럼 플랫폼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중 라인 뮤직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음악 서비스입니다. 스웨덴의 스포티파이, 일본의 사이버 에이전트와 에이벡스가 출제해 만든 AWA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만 라인 뮤직은 일본의 MZ세대를 주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이유로는 월 정액이라는 점이 가장 크고 최다 복수와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라인 뮤직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곡의 순위를 보시면 BTS의 버터가 1위로 꼽히고 있고요. 전체 탑 10 안에는 1위, 5위, 8위 곡이 BTS 곡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웹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출판 만화 시장도 높은 편이라 일본에 서비스되고 있는 인기 한국 웹툰의 일본 출판화를 추진하는 출판사가 늘고 있으며 재작년부터 1위였던 라인漫画를 제치고
카카오 피코마의 피코마가 1위로 올라서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출판 만화의 전자 만화와 웹툰을 서비스하며 만화 부문, 웹툰 부문으로 나눠 인기 순위를 뽑았습니다만 웹툰 부문의 1, 4, 5위가 국내 작가 작품으로 특히 1위에 나 혼자만 레벨업은 피코마뿐만 아니라 카도카를 통해 출판 만화 발간이 되었고 이어서 아마존 킨들과 이북 재팬 등 기존 대형 전자만화 서비스 플랫폼에도 서비스되고 있는 인기 작품으로 프로모션 비디오는 1억 회를 돌파했고 1일 최대 81만 명이 열람하는 등 최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19로 인한 일반인들의 왕래가 중지된 상황입니다만 제4차 한류붐에 힘입어 일본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동경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기가 인기를 얻고 있고 젊은 여성층으로 호텔방에 친구들과 같이 한국 음식과 음료수 등을 마시면서 한국 놀이를 한다거나 코리아타운으로 유명한 신주쿠 시노쿠보 중심으로 한국 식당을 탐방하는 등 여느 때와는 달리 한국붐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예전 2012년도 한류 수요조사에서 결과를 보시면 4년 이내에 한류가 끝난다고 답한 사람이 66%나 있었으나 여전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류는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기 덮밥을 파는 체인점도 치즈 닭갈비 덮밥을 신메뉴로 내놓는 등 한류에 대한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고 작년에는 디즈니랜드 공식 호텔 중 하나인 세라톤 호텔에서 한류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코로나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한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비즈니스센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소개에 앞서 일본은 중화권 이후에 제2의 최대 수출 지역이며 20년 가까이 콘텐츠 분야에서는 수출 흑자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일본 비즈니스센터는 2001년 개소 이후 현지 유력 기관과 업무 제휴를 맺고 양국 콘텐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 문화 전반을 알리는 전초기지로서 코리아 센터 내에 주일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세종학당 등 6개 기관과 더불어 입주해 있으며 일본의 콘텐츠 관련 진흥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업계와 네트워킹을 하며 한일 콘텐츠 비즈니스의 가교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 비즈니스센터는 언제나 문호가 열려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업계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본 콘텐츠 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